파트 3, 계속 가봅시다. 여러분, 오늘 기사 정말 영화 한 편보다 더 스릴 넘치네요.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상품에 50% 관세를 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캐나다가 달러 대 달러로 정확히 맞불 놓겠다, 이러는 겁니다. 오늘은 무역전쟁 한복판에서 쓰이는 진짜 원어민 표현들, 그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비즈니스 뉘앙스까지 싹 다 배워볼 거예요. 다들 커피 한 잔 딱 준비하시고 저와 함께 스트림 리딩 출발해볼까요? 오늘의 기사 제목입니다. Canada vows dollar for dollar response as US puts 50% tariffs on some goods. Part 3. 미국의 50% 관세에 맞선 캐나다의 달러 대 달러 대응, 파트 3. 먼저 기사 전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은 캐나다산 일부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손해액을 1달러 대 1달러로 정확히 맞춰 보복하겠다고 선언했죠. 무역 전문가들은 이 관세가 이미 취약한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이 보복 조치는 두 나라의 무역 갈등을 격화시키고 북미 무역 협정의 미래에 큰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Despite the U.S. offer to Canada to receive the best treatment of any major exporter to our market, new demands and walkbacks of other commitments by Canada have upended the careful balance reached in the past days.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Despite the U.S. offer. 미국의 제안에도 불구하고요. 디스파이트는 뒤에 명사구가 와서 그것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의 뉘앙스를 줍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미리 암시하는 전치사죠. To Canada. 캐나다에게 한 건데, to 캐나다를 향해로 읽어도 됩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죠. To receive the best treatment. 최고 대우를 받으려고 한 거죠. to receive는 명사 제안을 수식하면서 받으려고 한이라는 목적을 덧붙입니다. Of any major exporter. 주요 수출국 중 그 누구의, 최고 대우가 누구의 대우냐면 주요 수출국 중 그 누구의 것보다 좋다는 뜻이죠. To our market.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to our market은 우리 시장을 향해 들어오는 수출국들이라는 뜻입니다. New demands and walkbacks. 새로운 요구들과 철회들이요. 워크백은 원래 정치인들이 한 말을 번복할 때 정말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뒤로 물러나다, 철회하다라는 뜻이에요. Of other commitments. 다른 약속들에 대한, 커미트먼츠는 헌신이나 약속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국가 간 약속이죠. By Canada. 캐나다에 의한, 바이 캐나다로 요구와 철회를 한 주체가 캐나다임을 명시합니다. Have upended the careful balance. 조심스럽게 이룬 균형을 뒤집어버렸습니다. 어밴드는 손을 위로 들어 올려 뒤집는 이미지입니다.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균형이 확 무너졌다는 느낌이 강하죠. Reached in the past days. 지난 며칠간 도달했던 그 균형을요. 리치트는 과거 분사로 뒤에서 명사 균형을 수식합니다. 도달했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 읽어요.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미국의 제안에도 불구하고요. 캐나다에게 한 건데 최고 대우를 받으려고 한 거죠. 주요 수출국 중 그 누구의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요구들과 철회들이요. 다른 약속들에 대한 캐나다에 의한 조심스럽게 이룬 균형을 뒤집어버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도달했던 그 균형을요. 자, 이제 원문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의미가 잡히시죠? Despite the U.S. offer to Canada to receive the best treatment of any major exporter to our market, new demands and walkbacks of other commitments by Canada have upended the careful balance reached in the past days.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명사를 수식합니다. 여기서는 제안 뒤에 to 캐나다, to receive가 연달아 오면서 캐나다에게 한 제안, 최고 대우를 받으려고 한이라는 미래 지향 목적을 덧붙여요. 뒤집어 설명하지 말고 앞에서 뒤로 흐르는 대로 이어 읽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워크백이란 표현 정말 자주 쓰인답니다. 원어민 뉴스에서 한 말 번복할 때 맨날 나와요. 그 정치인이 자기 말을 워크백했다 이러면 자기 말을 번복했다는 뜻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Despite my offer to help, he decided to walk back his promise. 내 도움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약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The new policy upended the careful balance we reached last year. 새로운 정책은 우리가 지난해 도달했던 조심스러운 균형을 뒤집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Greer said the U.S. offer was forward-looking and included a historic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partnership. 자, 이번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가봅시다. Greer said. 그리어는 말했다. 주인공 그리어가 말하는 동작으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The U.S. offer was. 미국의 제안은 이라고요. 제안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 상태 동사입니다. Forward-looking. 미래 지향적이라고. 포워드루킹은 앞을 내다보는 긍정적인 뉘앙스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And included. 그리고 포함했다고. included로 제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A historic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partnership. 역사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파트너십을. 파트너십은 동업이나 제휴 관계를 뜻해요. 히스토릭은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라는 뉘앙스죠. 이번엔 문장 전체 해석을 한 번에 쭉 이어볼게요. 그리어는 말했다. 미국의 제안은 이라고요. 미래 지향적이라고. 그리고 포함했다고. 역사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파트너십을. 자, 다시 원문을 들어볼까요? 이번엔 느낌 오시죠? Greer said the U.S. offer was forward-looking and included a historic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partnership.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주인공이 말하는 동작으로 시작해 그 내용인 미국의 제안이 미래지향적이라는 상태와 파트너십을 포함했다는 동작을 앞에서 뒤로 흐름대로 읽어나갑니다. 완료 동사 included 뒤에 명사가 오면 포함했다고 무엇을로 이어 읽으면 자연스럽습니다. 포워드루킹은 기업 발표나 정책 설명할 때 진짜 자주 나와요. 우리 회사는 미래지향적이다 할 때 바로 이 표현 쓰시면 됩니다. 원어민 비즈니스 느낌 확 살아나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e need a more forward-looking approach to solve this problem.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The CEO said the new plan includes a historic partnership with the tech firm. CEO는 새 계획이 그 테크 기업과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이번 문장, 원문부터 들어볼까요? The retaliation escalates the two countries' trade conflict and calls into question the future of a North American trade pact between the U.S., Canada, and Mexico that is crucial to industry in all three countries. 스트림 리딩으로 한 덩어리씩 풀어볼까요? The retaliation escalates. 그 보복은 격화시켜요. 리텔리에이션은 보복, 에스컬레이트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듯 상황이 악화되는 걸 뜻합니다. The two countries' trade conflict. 두 나라의 무역 갈등을, 트레이드 컴플릭트는 무역 분쟁, 갈등을 의미합니다. And calls into question.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죠. 콜 인투 퀘스천은 무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다, 신뢰를 흔들다는 관용구입니다. The future of a North American trade pact. 북미 무역 협정의 미래에, 팩트는 협정이나 조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Between the U.S., Canada, and Mexico.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비트윈은 3개 이상의 나라가 와도 사이로 쓰입니다. That is crucial. 바로 그것은 핵심적인데요. that은 관계사로 앞명사 협정을 설명합니다. crucial은 핵심적인, 결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To industry. 산업에, to industry는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In all three countries. 세 나라 모두의, 세 나라 모두의 산업에 핵심적이라는 뜻입니다. 끊어 읽은 의미들을 모아 전체 해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보복은 격화시켜요. 두 나라의 무역 갈등을,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죠. 북미 무역 협정의 미래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바로 그것은 핵심적인데요. 산업에, 세 나라 모두에. 이제 다시 원문입니다. 이번엔 이해가 되시나요? The retaliation escalates the two countries' trade conflict and calls into question the future of a North American trade pact between the U.S., Canada, and Mexico that is crucial to industry in all three countries.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앞선 명사 무역협정을 꾸며주는 관계사 대시 등장합니다. 뒤로 돌아가 해석하지 말고 바로 그것은 세 나라 모두의 산업의 핵심적인데요라고 앞에서 뒤로 흐름을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부가 설명을 덧붙이는 게 스트림 리딩의 포인트입니다. 콜 인투 퀘스천, 이거 진짜 중요해요. 무언가의 미래나 존재 자체를 의심할 때 씁니다. 그 정책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하다 할 때
바로 이 표현 쓰시면 됩니다. 원어민 뉴스에서 매일 나와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new law escalates the conflict and calls into question the future of the project. 새로운 법은 갈등을 격화시키고 그 프로젝트의 미래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This trade pact is crucial to the economy in all three countries. 이 무역협정은 세 나라 모두의 경제에 핵심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네 번째 문장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먼저 들어보세요. Trade experts have said the tariffs could subject some already vulnerable sectors to economic strain, potentially leading to job losses and stores closing. 앞에서 뒤로 쭉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Trade experts have said. 무역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트레이드 익스퍼츠, 무역 전문가들의 발언으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The tariffs could subject. 관세가 처할 수 있다고요. 서브젝트 A to B 패턴으로 A를 B에 처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Some already vulnerable sectors. 이미 취약한 일부 부문들을, already vulnerable은 이미 상처받기 쉬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vulnerable은 방어막 없이 드러난 느낌이에요. To economic strain. 경제적 압박에, strain은 긴장이나 압박을 뜻합니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비슷해요. Potentially leading. 잠재적으로 이끌면서요. leading to는 로 이어지면서라는 결과의 흐름을 만듭니다. To job losses. 일자리 상실로, 잡 로시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And stores closing. 그리고 매장 폐쇄로, 스토어즈 클로징은 매장들이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자, 전체 직독직해를 한 호흡으로 쭉 읽어볼게요. 무역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관세가 처할 수 있다고요. 이미 취약한 일부 부문들을 경제적 압박에 잠재적으로 이끌면서요. 일자리 상실로, 그리고 매장 폐쇄로. 자, 원문 다시 들어봅시다. 훨씬 잘 들리시죠? Trade experts have said the tariffs could subject some already vulnerable sectors to economic strain, potentially leading to job losses and stores closing.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서브젝트 A to B 패턴은 A를 B의 상태에 처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취약한 부문들을 경제적 압박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흐름을 이어요. 이어지는 분사구 리딩 to는 앞선 내용의 결과로 로 이끌면서요로 자연스럽게 붙여 있습니다. 서브젝트 투 패턴, 이거 알아두면 진짜 유용해요. 누군가를 압박에 처하게 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쓰세요. 그 새로운 규정이 우리 부서를 엄청난 압박에 처하게 했다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new policy could subject small businesses to financial strain. 새로운 정책은 중소기업들을 재정적 압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The budget cuts are potentially leading to job losses and stores closing. 예산 삭감은 잠재적으로 일자리 상실과 매장 폐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힘내세요. 원문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Trump's import taxes will apply to about 5% of what Canada ships to the US every year. 자, 한 조각씩 천천히 읽어볼게요. Trump's import taxes. 트럼프의 수입 관세는요. 임포트 택시즈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즉 관세를 뜻합니다. Will apply. 적용될 것인데요. apply to는 에 적용되다라는 뜻입니다. To about 5%. 약 5%의 콕, to about 5%는 비율을 향해 콕 적용된다는 느낌입니다. Of what Canada ships.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데 그건 캐나다가 보내는 거죠. 와든 더 싱댓의 의미로 뒤에 오는 주어 동사를 앞으로 끌고 오거나 뒤집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 읽습니다. To the US every year. 미국으로 매년. To the US every year는 매년 미국을 향해 보내는 양을 말합니다. 이제 문장 전체 뜻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트럼프의 수입 관세는요, 적용될 것인데요. 약 5%의 콕,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데 그건 캐나다가 보내는 거죠. 미국으로 매년. 다시 한번 원문 갑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Trump's import taxes will apply to about 5% of what Canada ships to the US every year.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what 관계대명사절은 더 싱댓의 의미로 스트림 리딩에서는 뒤에 오는 주어 동사를 앞으로 끌고 오거나 뒤집지 않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데 그건 캐나다가 보내는 거죠 식으로 앞에 5%와 밀착시키면서 뒤따라오는 절을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이어 해석합니다.
apply to는 진짜 일상에서 많이 쓰여요. 이 규칙은 우리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물어볼 때 이 규칙이 우리 회사에 apply 되나요? 하면 딱 맞아요. 꼭 써먹어 보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new rule will apply to about 10% of what we sell to them every month. 새로운 규정은 우리가 매월 그들에게 파는 것에 약 10%에 적용될 것입니다. This discount applies to what you buy online every day. 이 할인은 매일 온라인에서 사는 것들에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6번째 문장이에요.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Canada sought concessions on steel, aluminum, vehicles, and lumber that the U.S. was unwilling to provide, a senior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 told reporters.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Canada sought concessions. 캐나다는 양보를 구했는데요. 소트는 구하다. 컨세션은 양보를 뜻합니다. 양보를 얻어내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On steel, aluminum, vehicles, and lumber. 철강, 알루미늄, 차량, 그리고 목재와 관련해서요. 오는 주제나 관련 분야를 나타낼 때 관련해서로 읽으면 자연스럽습니다. That the U.S. was unwilling to provide. 바로 그건 미국이 제공하려 하지 않았던 거죠. that은 앞명사 양보를 설명합니다. unwilling은 기꺼이 하지 않는, 꺼리는이라는 뜻이에요. A senior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 told reporters.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시니어는 고위에, 관리가 기자들에게 전달한 말로 문장을 감싸줍니다.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캐나다는 양보를 구했는데요. 철강, 알루미늄, 차량, 그리고 목재와 관련해서요. 바로 그건 미국이 제공하려 하지 않았던 거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같은 문장을 다시 들어볼게요. 감이 오시죠? Canada sought concessions on steel, aluminum, vehicles, and lumber that the U.S. was unwilling to provide, a senior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 told reporters.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대절은 바로 그건 미국이 제공하려 하지 않았던 거죠로 앞에 명사 양보를 설명하며 맨 끝에 온 주어 동사 구조는 문장 전체를 감싸는 전달자의 말로 자연스럽게 끝에 붙여 해석합니다. 뒤집지 말고 흐름대로 읽어요. unwilling은 하기 싫은이라는 뜻이에요. willing이 기꺼이 할 의사가 있는 것이니까요. 나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어라고 말하고 싶을 때 I am unwilling to 쓰시면 아주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거절이 됩니다.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company sought concessions on the new contract, but the union was unwilling to provide them. 회사는 새 계약에 대한 양보를 구했지만 노조는 그것을 제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A senior official told reporters that the plan was canceled. 고위 관리가 기자들에게 그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7번째 문장 갑니다. 자,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The political impact of the breakdown is likely to be even bigger than the economic fallout. 자, 이번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가봅시다. The political impact. 정치적 영향은요. political impact는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뜻합니다. Of the breakdown.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데 그건 결렬인 거죠. 올더 브레이크다운은 결렬과 관련된 영향임을 밀착시켜 읽습니다. Is likely to be. 할 것으로 보입니다. is likely to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미래 지향의 화살표 이미지입니다. Even bigger. 훨씬 더 크다고요. even bigger는 비교 대상보다 한층 더 크다는 뜻입니다. Than the economic fallout. 경제적 여파보다요. than은 비교 대상을 이끌어요. fallout은 원래 방사능 낙진을 뜻하지만 여기선 어떤 사건의 여파, 악영향을 뜻합니다. 이번엔 문장 전체 해석을 한 번에 쭉 이어볼게요. 정치적 영향은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데 그건 결렬인 거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훨씬 더 크다고요. 경제적 여파보다요. 자, 한 번 더 원문 들어볼게요. 이제 술술 들리시죠? The political impact of the breakdown is likely to be even bigger than the economic fallout.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is likely to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미래 지향의 화살표 이미지를 가집니다. 앞에 주어를 먼저 두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로 이어 읽으며 뒤에 오는 비교 대상은 보다요로 흐름을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뒤로 붙여 해석합니다. fallout, 이 단어 진짜 재밌어요. 원래는 핵폭발 후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사능 낙진을 뜻했거든요. 그게 지금은 어떤 사건 이후에 벌어지지는 안 좋은 여파를 뜻하게 됐어요.
영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건의 폴아웃이 엄청날 거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political impact of the decision is likely to be even bigger than the economic fallout. 그 결정의 정치적 영향은 경제적 여파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The breakdown of the talks is likely to cause even bigger problems than the economic fallout. 협상 결렬은 경제적 여파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기사 정말 숨 막히죠? 미국과 캐나다가 주거니 받거니 관세를 때리면서 폴아웃, 리텔리에이션 같은 엄청난 표현들까지 배웠어요. 그 중에서도 콜 인투 캐스처는 정말 원어민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한번 소리내서 연습해보세요. 내일은 이 스릴 넘치는 무역전쟁이 결말, 그리고 캐나다의 최종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더 깊이 알아볼 거예요. 오늘 배운 표현, 일상이나 비즈니스에서 바로 써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